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색은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 있죠. 그래서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depth first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 노드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0번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연결된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번호부터 차례로 포르프를 돌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을 가게 되고 여기서 연결된 애들 중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 제일 작은 번호부터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연결된 애들 중에 방문하지 않은 제일 작은 번호는 3번이죠. 여기서도 방문하지 않은 노드 5하고 7 중에 작은 번호 7, 5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5는 이제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죠. 그러니까 리턴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드들 중에서 그 다음 방문할 수 있는 길인 7번을 가게 됩니다. 7번은 인접한 노드 중에 방문하지 않은 가장 작은 번호인 8번을 찾아가고 그리고 10번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으니까 리턴 하다가 여기 와서 1번은 인접한 노드 중에 4번을 택할 것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례로 방문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순서를 써주면 그게 우리가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탐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 시작하는 깊이 우선 탐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인접한 애들 중에 가장 작은 번호가 0번이죠. 그죠? 0에서도 인접한 가장 작은 번호 1번, 얘는 2번,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인접한 애 중에 방문 안 한 애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더 갈 길이 없으니까 리턴을 해서 돌아오다가 여기서 가장 작은 번호 4번을 통해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없으니까 리턴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림길 있던 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DFS는 미로찾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갈림길을 찾아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에서 시작하는 깊이 우선 탐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가장 작은 인접한 번호가 2번이니까 2번에서 1번, 0번, 3번, 5번 이런 순서로 방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해서 여기서 4번, 6번, 11번 방문을 할 거고 그리고 리턴해 와서 여기서 8번, 10번을 방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너비 우선 탐색을 생각을 해보죠. 너비 우선은 breadth first, 너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BFS라고 합니다. 0에서 시작을 하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차례로 인접한 애들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35가 방문이 됐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Q에다 넣죠. 1, 3, 5를 넣고 그리고 Q에서 꺼내서 인접한 애들을 또 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2, 4, 6을 방문을 하고 차례로 푸시를 하죠. 2, 4, 6. 그 다음에 3을 꺼내서 또 인접한 애 중에 방문하지 않은 애, 2번은 방문했으니까 7번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을 푸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5번 꺼내서 보니까 더 갈 데가 없고 2번 꺼내서 보니까 더 갈 데가 없고 4번, 6번 DQ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7번을 꺼내고 6에서 11로 가야겠네요. 그죠? 6에서 11을 방문하고 NQ를 합니다. 그리고 7번을 꺼내서 8을 방문하고 NQ를 하고 그리고 11을 꺼내서 9를 방문하고 8을 꺼내서 10을 방문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9번을 팝하고 갈 데가 없고 11번을 DQ해서 갈 곳이 없어서 Q가 비어 있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BFS로 0번부터 시작하는 방문의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3번에서 시작하는 너비우선 탐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번에서는 우리가 0번, 2번, 5번, 7번을 방문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차례로 NQ를 합니다. 0, 2, 5, 7. 그래서 0을 DQ해가지고 보니까 인접한 애가 1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을 푸시하고, NQ하고 2번을 꺼내서 보니까 없죠. 새로 추가할 애들이. 그리고 5를 꺼내서 보니까 없어요. 인접한 애가 없어서 7을 꺼내고 보니까 8이 있죠. 그래서 8번을 방문하고 1번을 꺼내서 4번, 6번을 방문하고 NQ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8번을 꺼내서 10번을 방문하고 4번 꺼내서 없고 6번 꺼내서 11번 방문하고 그리고 10번 꺼내서 없고 11번 꺼내서 9를 방문하고 9를 꺼내서 없고 그래서 Q가 끝나니까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너비 우선 탐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에서 시작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방문하는 순서는 2번, 3번, 8번이 되겠죠. 그래서 2, 3,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을 NQ, DQ해서 1번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3을 DQ해서 0하고 5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8을 DQ해서 10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1을 DQ해서 4와 6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0 DQ해서 없고, 5 DQ해서 없고, 10 DQ해서 없고, 4 DQ해서 없고, 6 DQ하니까 11 DQ하니까 9 DQ하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방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FS는 거리 계산과 함께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7번에서 시작하는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에다가 7의 0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나면 인접한 애들은 거리가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면 이번에 2에서 그 다음 인접한 애는 2가 될 것이고 3에서 인접한 애도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8에서 인접한 애도 2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2에서 거리 2인 거에서 1번에서 인접한 애는 3이 될 거고 3에서 인접한 애는 4에서 인접한 애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BFS로 방문하면서 거리 계산도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BFS의 응용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FS와 BFS 탐색에서 우리가 공통된 코드가 이거였어요. 인접하지 않으면서 비지티드면, 아니, 인접하지 않거나, 오하죠. 인접하지 않거나 비지티드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죠. 그쵸? 우리가 그 큐에 넣지도 않고, 순환 호출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이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 내가 인접하지 않았으면 그냥 컨티뉴 해. 그리고 여기서 또는이니까 또 이것도 되는 거죠. 비지티드면 컨티뉴 해. 이렇게 써주면 요 한 개의 if and와 동일한 효과, 오화와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그 if문의 조건식으로 묶어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반대의 조건으로 넣어서 그걸 만족할 때만 순환 호출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not A, O와 B였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not을 하면 A and not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제이슨트이고 and visited가 아니면 이런 조건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코드가 됩니다. 조건식의 표현이 달라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접하지 않거나 visited면 continue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인접하지 않아도 continue, visited여도 continue다 이렇게 써준 거고요. 여기서는 인접하고 and visited가 아닐 때는 내가 계속 탐색해라. 이렇게 코드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if문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